어제였죠. 술을 기분 좋게 먹으러 갔다가 마지막에 조져버렸네. 어디서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름이 가게 이름이 유앤미? 처음 가봤어요. 입구에서 지하로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웅장하더라고. 괜찮았어. 근데 확실히 초객은 대우받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아는 실장도 막 없고 그러면 뜨내기 취급받지. 술 먹다가 내가 중간에 삔또가 나갔거든. 이 돈은 나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는 거지. 화기애애하고 오손도손하고 이제 야릇야릇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피 같은 돈이 실시간으로 삭제가 되는데 시간당 이제 47씩 삭제되고 재미는 없고 이제 런타임 오류난 그런 느낌이라 아사리판이 났고요. 무엇보다 기분이 좀 나빴던 게 내가 욕을 끊은 지가 오래됐어. 1년이 넘었는데 내가 욕을 해버린 게 나한테 열이 받은 거야. 근데 이제 딱 그때 이제 열 받아서 화가 나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멘토 같은 분이 있는데 아재라고 말하자면 이제 도사야 도사. 뭐 도사계의 우리끼리로는 뭐 끝판왕이다 그런 느낌인데 나는 하여튼 그런 타이틀은 나는 내가 싫더라고. 뭐 도사, 뭐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무튼 저한테 이제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라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와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야, 네가 진짜 오랜만에 욕을 하네. 욕 안 하잖아. 야, 무슨 일이야? 뭔가 막 택시 안에서도 시부렁시부렁 거렸던 것 같아. 그렇게 푸니까 진정이 되더라고. 내가 그랬지. 아재요, 제가 욕을 끊었는데 오늘 욕을 해버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널브러져서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아침에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또 나갔지. 욕 다시 안 하면 되죠, 오늘부터. 제가 이제 참 뭐를 끊을까 하다가 어, 술은 아주 가끔씩 마셔야 될 것 같고 뭐 담배도 피니까. 그런데 이제 욕을 한번 끊어보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문득. 근데 이제 욕을 끄는 게 참 잘했다고 느낀 게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언어에 예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머리로라도 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 어떤 일,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할 때 그 사건이 굉장히 단순해지더라고. 그냥 기분 좋다, 나쁘다 이렇게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게을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테스트 만들 때는 더 자중했지.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언어가 내가 찾아다니는 언어가 좀 더 다채로워지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 아무튼 제도권 언어로 설명하기 힘든 관계 이상한 점 BDSM 문법으로 해석합니다. 저는 정태현입니다. 매력 포인트는 뭘까? 목젖이에요. 개소리입니다. 이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제도권 언어들, 뭐
심리학이 됐든 뭐 어떤 다른 것들이 뭐 자기 개발형 언어가 됐든, 근데 그런 것들로 설명하기 힘든 관계의 이상한 점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언어들로 막 기성 언어라고 해볼게. 그런 관계가 자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정상, 비정상, 어떻게 하면 뭐 정상화를 시킬까? 마치 답안지가 저기 있는데 그 답에 구겨넣지 아니하면 내가 마치 더 이상해지는 뭐 그런 느낌. 모든 게 문제 해결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보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죠. 또는 노력이나 게으름 뭐 이런 결론으로 쉽게 다쳐버리기가 쉽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해석하는 언어가 평면적이면은 결론도 그렇게 쉽게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 더 알 수 없고 모르겠고, 어떡하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겠지. 봐봐요. 막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나? 마치 짜여 맞춰진 스크립트를 우리가 복붙해서 입으로 내뱉는 것처럼. 그건 이제 심지어 인공지능이 GPT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걸로도 인간은 졌어. 근데 이제 BDSM 문법을 사용하면 해상도가 높아져요. 관계에서 이제 힘이 어떻게 흐르는지, 어디서 이제 스위치가 켜지는지, 무엇이 없으면 흐름이 멈추는지. 게다가 이 관계가 상대적이라서 이 사람하고는 잘 맞아. 저 사람하고는 또 아니야. 이런 케미적인 측면이 있을 거 아니야. 잘해주고 말고랑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지. 그 케미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지. 그때 이 BDSM 문법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섹스를 아예 배제시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오늘은 돔과 섭 그리고 주도권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추워. 추워. 껴입을까? 아무튼 뭐 껴입으면은 너무 몸이 무거울 것 같아.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술 기운 있나? 남자가 마스터, 여자가 슬레이브라고 합시다. 근데 제 여자 쪽이 얌전해. 막 순둥순둥하고 말도 막 조용조용 조곤조곤 되게 조용해. 근데 남자 쪽에서 보자 만나자 하면 여자가 저 때는 안 돼, 이때는 돼. 그건 좀 곤란한데. 아니면 막 문자를 씌워. 그러다가 우린 좀 아닌 것 같아. 저러면 누가 돔이고 누가 서브일까요? 이게 의미가 있나? 그치? 섹스라는 씬만 보면은 남자가 돔, 여자가 섭. 근데 그 외의 모든 생활 리듬의 실권은 여자가 갖고 있지. 실제로는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쪽이 주도권이 있는 쪽이라 겉으로 조용하고 얌전하고 말을 잘하고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강해져야 될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빨 센 사람, 말빨 센 사람, 아무튼 하여튼 멋있는 거, 센 거, 그런 게 이제 주도권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자, 2년 전인가 갑자기 생각났어. 나 그랬던 거 생각나. 이제 여자한테 나 너 오늘 보면 섹스할 것 같고 그냥 못 보낼 것 같아. 내 귀찮으면 보지 말자 막 이랬거든. 생각 좀 해보겠대. 알았다.
나는 너랑 밥 먹으면서 도전은 해볼게 해서 약속을 잡았지. 당일날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 이제 안 오는 거야. 토요일이었어. 그 분명 몇 시간 전에 문자를 서로 했거든. 보기로 했거든. 근데 약속 시간 지나서 안 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퍼즐로 잤다 그러더라고. 열반. 아니, 야,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성질을 승질을 냈는데 쓰레기 취급당하고 차단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다시 돔 서브로 넘어와서 돔은 주도권이 있고 서브는 주도권이 없다. 근데 이 프레임이 전부를 꼬이게 만든다. 서브는 주도권이 없을 것만 같지. 그러니까 돔과 서브를 가르는 기준이 주도권의 유무, 주도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는 건데요. 자, 주도권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뭐냐?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조건을 먼저 만드는 힘.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대상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흔드는 힘이 주도권이 아니다. 게다가 돔과 서브는 이제 우열이 아니라 힘의 높낮이 이게 아니라 힘의 방향이고 각자의 역할이다. 쉽게 말하면 뭐 취향. 해서 돔은 압력을 거는 쪽, 가하는 쪽. 서브는 압력을 허용하는 쪽. 앞으로 종종 압력이란 단어를 자주 쓰게 될 것 같아. 근데 전제가 있어요. 최소한 이 도미니 서빈이 이게 성립이 되려면 둘 다 그 순간 그 판 안에 거는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 리스크는 이런 것도 리스크가 될 수가 있죠. 수치심, 취약함, 상처,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어떤 거를 그 순간에 올려놓는 게 전제입니다. 그런 것들 모르고 만나잖아요. 만날 때.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나도 나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치? 우리는 스크립트를 뱉을 뿐이니까. 템플처럼. 그러니까 나를 구성한 게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데 나 역시도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한편 이 지난 시간에 공기 죽이는 스위치 얘기했죠. 그거랑도 연결이 돼요. 그게 단순히 공기를 죽여서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돔도 수업도 이도저도 아니야. 관중석 모드라서 그래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음에도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나를 자극을 시켜줄 사람을 찾겠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실제 있는 현장이나 환경을 안 건드리면서 심사위원 모드로 평가하고 막 감점 주고 머릿속으로 또 이미지 관리하죠. 막 이렇게 보이면 안 돼, 저렇게 보이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런 기록을 삭제하는 시도를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해. 그러면서 나를 보는 시선과 이 사람의 태도를 바꾸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엣지를 무디게 만들고 또 메타대어 얘기했죠. 이 메타대어로 빠지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아니라 자꾸 사람 얘기, 과거 얘기, 성격 얘기 이런 식으로 공회전을 하게 되지. 근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반드시 사람 마음이 비슷비슷하다고 그러면서 안전한, 무난한,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 것만 보여주지. 나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이유가 있음에도 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본인도 답답하고 막 재미가 없지. 근데 이게 아니구나. 왜 자기가 느끼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더라고.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생존 방식으로까지 굳어져 버리면. 그럼 현장을 건드린다는 거는 뭐 다소 이제 추상적이니까 뭘까? 이런 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어떤 규칙과 결정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서 결과를 낳는 집행력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비슷한 단어가 execution이던가. 그러니까 주도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리더십이나 어떤 인플루언스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레버리지로 바꾸고 싶고요. 영어 단어라면. 그리고 현장을 실제로 건드린 행위 자체를 집행력, 즉 execution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러프한 예로. 이런 거지. 옆에 있어. 파트너가 있어. 야, 근데 뭔가 삐리해. 느낌 뭔가 삐리해. 야, 근데 내가 네가 딱히 싫은 건 아니고 내 스타일 아니라서 그런데 실장 좀 불러줄래? 자, 뭐냐면 사람 상대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집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면 주도권의 두 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있죠. 하나 이제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난 여기서 더 안 가를 실제로 선언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현실 조건을 먼저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선언을 굳이 감정 싸움이나 이제 사람 문제 막 상대랑 이제 밀당으로 처리하지 않고 어떤 실장 그런 거기 있는 환경이라는 이 게이트 집행 장치로 바로 현실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내가 맞춰주고 다 맞춰주고 옆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챙겨주고 지도 좋은 줄 알았어. 막 반응이 있어. 근데 나한테 갑자기 나가라 이런 것보다는 덜 벙치지. 뭐야 이게 뭔가 불쾌함. 차라리 빨리빨리 나와서 테이블이나 도는 게 낫지. 그러니까 뭐 어쩌자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피차 본의 아니게. 음. 자, 끝으로요. 이제 유형에 있어서도 한번 간단히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까 마스터, 슬레이브 대표적인 이제 BDSM 유형들인데 이런 거지. 이제 명령을 해서 마스터가 아니라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흥분이 안 되는 사람. 복종을 해서 슬레이브가 아니라 안정된 환경에서 내가 나를 위임하지 못하면 흥분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유형인 게 아니라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반응이 안 오는 지점으로 유형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좋아 보이고 멋있고 그런 거는 카피하면 그만이지. 카피가 되죠, 그런 거는. 근데 이 도저히 자기가 안 끌리는 게 있어요. 또 내 안에서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건 카피가 안 돼.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 BDSM 테스트 개발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어디 일부 유형 빼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잡캐야 잡캐. 무슨 이제 모바일 게임 뭐 SSLR 좋은 거 뽑는 느낌처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거면 무슨 소용이지? 무슨 분류적 측면에서 어떤 뭐 납득이 안 되는 거지. 뭐 알아서 뭐해 이게. 그래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혹적인 캐릭터를 고르려고 한다는 거지. 그게 돔에 있는 그런 어떤 유형들이든 서브에 있는 유형들이든, 그러니까 이성한테 먹히는 거.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랑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꼈어요. 뭐냐? 내가 어떤 저 캐릭이 나왔어. 예를 들면 마스터가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내가 또 그 페르소나를 연기를 하게 되는 거야. 정체성 문신 같은 거죠. 연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뭔가 되게 자기 이미지, 아이덴티티의 외주화처럼 느껴지는데 빌려다 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랑 안 맞다는 느낌이 들고. 테스트 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제 나름대로 싸그리 바꿨습니다. 기존에 이런 이 BDSM 테스트를 해보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느낌이 다를걸?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차분해졌고요. 욕도 이제 다시 안 하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차분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죠. 그럼 즐거우세요. 네 속삭임에 I'm burning inside. 네 손길에 tame the want to be. 우리 사이의 tension is yearning. 아직 주지 못한 춤을 for you and me. Searching eyes, unspoken desire. 네가 몰랐던 나를 보여줄게. Walls crumbling, I'm wild and free. 네 품에서 나는 blooming flower. 고동치는 맥박 restless. 흔들리는 숨결 shake.